경제학자와 정치철학자의 사상은 그것이 옳을 때나 틀릴 때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준보다 더 강력하다. 사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것 말고는 별로 없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를 너무 많이 조절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경제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심각한 불황과 함께 엄청난 수의 실업자를 양산했다. 케인스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통칭 일반이론이 출판된 시기는 그런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던 1936년이었다. 당시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지지하고 경제학 이론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고전파 경제학의 정면으로 맞서는 그의 이론을 가리켜 케인스 혁명이라고도 부른다. 고전파 경제학 이론에서는 노동 등의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시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고 유지된다고 본다. 이 고전파 경제학 이론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던 영국 정부는 세계 공황 이후에도 정책 시행을 통해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케인스는 이대로 그냥 놔두면 불황도 실업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소비 경향과 오용, 경제 유동성, 이자율 등 그가 시도했던 다방면에 걸친 접근은 현재 거시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6편 2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경제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일반 독자가 읽기에는 결코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과 고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과도 들어맞는 점이 많기에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일반 이론에서 중액을 이루는 것은 유효수요의 원리다. 유효수요란 뭔가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주머니를 열 것이라는 보증이 있는 수요를 뜻한다. 이 유효수요는 국가의 경제활동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나아가 그 수준이 고용을 좌우한다. 그리고 유효수요는 기업이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수요와 소비자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수요의 균형을 통해 성립된다. 다만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투자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공공사업을 늘리거나 화폐를 유통시켜 이자율을 낮추는 등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을 확대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전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크게 달랐다. 케인스가 이 책에서 중시한 것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도 구체적인 방책이 없다면 그저 뜬구름 잡는 이상에 불과하다. 실업가로도 활약했던 그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케인스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국제통화 위기를 초래하는 등 케인스 일반 이론의 결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그 유효성에 대해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현대 경제학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